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5월이 5주다 보니까 좀 지겹다라는 좀 생각이 좀 길게 느껴집니다. 또 더군다나 제가 이 5월달에 그 지점 당번이라 토요일마다 지금 지점을 나가고 있는데요. 5번 나가니까 조금 힘드네요. 피곤해요. 왔다 갔다 그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그래요. 자, 아무튼 그건 뭐 제 개인 사정이고요. 이 5주를 하다 보니까 뭐 지난 시간까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이 분산이 돼가지고 그 지난주에 조금 두수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278두에 많이 늘었죠. 278두. 278도,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278도, 거의 뭐 280도라 그러면 거의 꽉 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그 편성의 그 클래스 있죠. 좀 클래스는 아직도 좀 낮아요. 요즘에 그 흐름이, 전체적인 그 흐름이 그래요. 뭐 뚜렷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뚜렷한 어떤 그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마들이 좀 없죠. 인기만은 있지만 좀 이렇게 뭔가 좀 뭐랄까 이슈거리가 좀 이슈가 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6월 첫째 주로 들어가면서 좀 두수가 조금 늘어났다 싶은데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주 뭐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편성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난주 결과를 좀 잠깐 들춰볼까요? 그 핵 포인트는 역시 이제 매직탑이었었습니다. 8경주였었나요? 킹스풀과 매직탑, 달려라 강자. 제가 그날 달려라 강자를 축으로 갔던 게 페인이었었죠. 마지막에 이제 그 현장에서 누구예요? 인기 1위권이었었던 말이 뭐죠? 천년만년이요. 천년만년이 컨디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예시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르긴 좀 그렇고 뒤로 돌려서 축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달려라 강적을 축으로 해서 킹스티플, 또 그다음에 매직탑 뭐 이런 마필들. 근데 13번 그 누구죠? 큐피디 총알만 없었어요. 만약에 큐피디 총알만 없었다면 좀 아주 짭짤한 배당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매직탑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에는 이제 인기마가 돼버렸죠.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삼복승식까지 좀 활용을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뭐 큐피디 총알이 끼는 바람에 조금 적중을 못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요는 이제 그 매직탑이 결국 3위를 이제 3등을 오는 바람에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메리트는 없어요. 일단은 메리트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필들이 좀 하나씩 걸려 들어야 되는데 좀 이번 주는 없습니다. 없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좀 그 띵 마필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배당을 공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똥마리, 부진마가 컨디션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5마리가, 인기권 5마리가 나왔는데 인기 1, 2, 3위가 말이 전부 다 나쁘다. 이건 정말 좀 힘든 얘기죠. 아다리가 좀 딱 진짜 그게 딱 들어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그런 경주가 지금 마지막 경주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인기마들이 조금 부진한, 그러니까 컨디션이 좀 나쁜 경주가 마지막 경주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경주, 11경주. 이번에는 대상 경주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도 11개 경주, 일요일도 11개 경주, 이제 같이 11개 경주를 하는데, 토요일 날은 마지막 경주, 일요일은 10경주, 11경주, 이렇게 전체 좀 3개 경주를 좀 골라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경주입니다. 1000m고요.
자, 1, 2, 3번이 모두 지금 선행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외곽에 지금 그 중에 외곽에 이제 5번 게이트에 동진 강호가 있습니다. 1, 2, 3번이 다 빠른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곡선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000m가 곡선이라 그래봤자 이제 여기 와야 곡선이죠. 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보고는 직선이에요. 저쪽으로 보고는 직선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돌아 나오죠. 그래서 이제 1000m는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좀 다들 알고 계신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 5번 그 동진강호가 외곽에서 치고 들어와 가지고 안쪽에 있는 1, 2, 3번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1번 빅토리나 승승캐골 같은 경우 특히 이 두 마필은 뭔가가 방해를 하면은 상당히 풀이 꺾이는 마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개를 아주 쉽게 해야 되는 마필들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괴롭히면 아주 그 능력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마필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거나 어떤 근성이 없거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뉴빅토리 같은 경우는 이 몸놀림의 부자연스러움에다가 누군가가 와서 좀 괴롭히면은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빨리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빨리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라스트에서 뭐 승승계골은 여러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문세현 기수인가요? 예, 문세현 기수가 한 번 입상하고 데뷔전 때 박현우 기수가 입상을 했는데 그 박현우 기수가 입상하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인기권일 때 안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에서 또 1000m에서 입상을 문세현 기수가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1000m예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목숨은 5번한테 달려 있어요. 동진강호한테 달려 있습니다. 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그랬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동진강호에게 다 목숨이 달려 있는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누군가가 뉴빅토리가 됐든 누구죠? 승승캐골이 됐든 지상여제가 됐든 누군가가 선행을 나서 버리면은 또 반대의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지상여제가 여기서 선행을 나섰어요.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5번 얘네들 뉴빅토리, 승승캐골, 동진강호 얘네들이 또 불안해져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리고 무는 그런 좀 상황이라는 얘기죠. 경주 전개가 자체가. 자,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마필.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다가 실패했던 마필이 또 나오죠. 이 늘푸른 천둥인데 제가 가끔 그런 이상한 고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런 고집을 좀 많이 쓸데없는 고집인 줄 저도 압니다만은 한 번은 내가 성공하고 말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지금 늘푸른 천둥 제가 처음인가요? 두 번째죠. 지난번까지 일단은 기억나는 거는 9번 늘푸른 천둥 두 번째인데 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교가 세다. 자 근데 이번엔 2주 만에 출전하는데 대신 뭘 했어요? 수영 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영 조교의 강도를 낮춰서 제가 그랬죠. 이 44조는 조교가 너무 세서 실전에 들어가서 좀 그게 불안하다. 너무 조교가 세기 때문에. 근데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수영 조교를 대신해 갖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죠? 힘을 그러니까 힘을 비축을 해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번부터 2번, 3번, 5번 얘네들이 지금 인기권에 있는 이 네 마필이 서로 물어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마필이 이 9번 늘푸른 천둥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죠. 얘도 역시 1번, 2번, 5번, 9번 이 무리에 합류해 갈 수 있는 순발력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가면 합세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니네들 넷이 싸워라. 그 뒤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합류하기보다는 얘네들 뒤에서 호시탐탐 역습의 기회를 노린다. 이렇게 좀 표현할까요? 네. 그렇다면 역시 9번 늘푸른 천둥도 기회는 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험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주 역시
축 잡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지상 여제는 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점을 아주 이번 주에 너무 정확하게 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경주에서는 단점보다는 좀 장점을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3번을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하겠다. 그 중에 늘 푸른 천둥은 꼭 끼워놓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도 역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9시 45분이 안 됐어요. 43분 좀 넘어가죠. 예, 9시 43분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조교 끝나고 지금 온 거예요. 누구죠? 이 로열시티를 얘기해요. 로열시티가 39조 허재영 조교사에 있을 때 문세영 기수가 한번 타고 입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문세영 기수가 하여튼간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말을 띈 걸 가만 창대는 아니더라도 이 말의 걸음이 어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요. 오래되더라도 대충 기억해요. 뭐 100%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한 70%, 80%? 사람이 선입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 그때 정말 쥐어짜서 왔어. 그 등치에 쥐어짜서 왔기 때문에 큰 능력이 없어. 이게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또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자, 오늘 같은 날 이제 상대가 약한데, 역시 얘 뛰는 걸 보면은 어떻게 뛴다 그럴까? 만약에 이렇게 쭉 뛴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쭉 뛴다고 요 직선만 갖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얘는 뛸 때 보면은 몸과 발이 같이 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몸놀림이 좀 둔탁해요. 그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가끔 표현하는 이게 통나무 있지 않습니까? 통나무. 이 통나무처럼 뛰어요. 그러니까 발만 왔다 갔다. 제가 물속의 오리를 표현해 드리지 않습니까? 오리.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어떤 주행 자세, 몸놀림, 그런 몸놀림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이 로열시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해요. 더 심한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주에서는 힘으로, 유연성보다는, 몸이 벌써 딱딱하면 유연성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여기 이 경주에서는 이 누구죠? 로열시티의 어떤 능력보다는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될 마필이 블루가디언이죠. 블루가디언. 어제 보니까 어제 뭐랑 같이 뛰어갔는데 보니까 블루가디언 17, 25. 뭐죠? 라이언스타랑 뛰어갈 때 보니까, 물론 라이언스타가 선행마인데 이 중간쯤에서, 자, 이 라이언스타가 안쪽에 있었고 얘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었는데 내축들에 뛰는데, 요 중반쯤, 직선 중반쯤 돼서 자꾸 쳐져요. 자꾸 계속 쳐지는데, 일단 요게 이제 이번 주 조교 내용이고요. 얘가 예전에 하던 짓이 뭐냐면, 조교가 이렇게 가다가 픽픽 섰어요. 주춤 거리고 서요. 뛰려고 하질 않습니다. 뛰려고 하진 않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뛰려고 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지금 이 마체나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보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발놀림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 근데 단지 여기서 이제 중간 이후에 쳐졌다라는 것. 그러나 예전에 뛰려고 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상당히 조교 내용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알파죠. 뭘 더해 주느냐? 얘가 지금 5주 만에 나와요. 5주 만에. 왜 5주 만에 나오냐면, 체중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470kg에서 한 40kg, 440kg까지 빠져 있죠. 한 30kg가 빠져 있나요? 맞나요? 예, 470kg에서 440kg까지 빠져 있어요. 한 30kg가 빠져 있는데, 이 5주 만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어떤 파워를 보강하기 위해서 체중을 불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씨름 선수라든가 일본의 그 수모 선수라든가 마찬가지예요. 이 체중을 빠지면 말도 힘 못 써요. 그냥 5주 만에 출전하는 이유가 체중을 불리기 위한 건데, 자, 체중을 불렸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확인은 안 돼 있지만 5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 강도를 세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잘 돌아갔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체중만 플러스가 되라는 얘기죠. 얼마나? 한 10kg 정도만. 그러니까 조교를 세게 하고 10kg가 불었다는 거는 한 20kg 불었는데 조교가 세서 한 10kg 빠졌다. 그러면 잘 먹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10kg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죠. 플러스 10kg 정도, 플러스 10kg 정도, 내 정도 되면은 어떤 자기 능력을 보이는 데는 조금 어느 정도 체중을 회복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블루가디언의 체중만 체크하십시오. 이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역시 뭐 맞죠? 컬러즈 데이를 5번 컬러즈 데이를 인정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왜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이 7번 태양왕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인기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본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주행 거부를 해요. 특히 이 내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중간에 선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막 뛰어오면은 이쯤 오면은 말이 바깥 사행을 해요. 이 외곽 주로로.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말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게 이제 외곽 사행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잡혔어요. 많이 아직도 그러니까 미세하게 남아 있어요. 많이죠. 미세하다기보다는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서승훈 기수가 이게 가만히 말을 타는 걸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뭐죠? 좀 과감하다? 이런 게 없어요. 좀 그때 시티헌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 유승환 기수 머리 치고 들어온 말이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었었는데 그게 데뷔전 때 여기서 이제 직선에서 외곽 채측을 2대 때리니까 외곽 사행을 해요. 외곽 사행을 해서 서승훈 기수가 떨어졌는데 아마 기수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한번 그렇게 이제 실전에서 떨어지고 나면 몸을 사린다 그러죠. 조금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태양왕처럼 악벽이 있으면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죠. 얘가 언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그런 악벽이 있는데 7번 태양왕의 악벽이 있기 때문에 자 5번 컬러즈 데일이 일단 기본적인 안정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악벽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얘도 이제 아직 힘이 조금 덜 차 있는데 일단 뭐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인정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태양왕이 부러진다. 어디 물먹으러 간다. 우리가 속된 말로 물먹으러 가면 대안이 누구예요? 대반격이에요. 대반격. 야오포트켓 대반격인데 이제 여기서 또 야오포트켓 같은 경우는 뜁니다. 뛰는데 잠재력은 갖고 있는데 궁백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대반격도 조교가 지금 세지 않습니까? 440kg짜리 말인데 이거 체중 체크해야죠. 조교를 세게 했는지 안 세게 했는지 체중 체크를 해야 돼요. 반면 이제 야오포트켓 같은 경우는 뭐 궁백기 갖고 적당하게 훈련을 아주 제대로 해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 태양왕의 그런 악벽이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전에서도 한번 그래가지고 그랬고 주행심사 뭐 여러 번 하고 이제 출전 제외당하고 막 그런 맛비리요. 출장 불량해가지고 꼴통이 있다라는 얘기는 악벽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막권 사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종합지나 예상지, 그러니까 예상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해요? 예상가나 예상지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이 잠재력 때문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뛰면 머리예요. 잘 뛰면 아무 하자 없이 뛰면
여기서는 5번 컬러즈 데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물목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신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돈 주냐고요.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마필, 그럼 왜 출전하느냐? 뛰어봐야죠. 실전을 해서 자꾸 치러봐야 말이 이건 주행심사하고는 또 달라요. 실전하고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배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실전에 가서 제가 적응을 시키려고 자꾸 실전을 출전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잠저력에다가만 갖다 배팅을 한다고. 근데 만약에 물 먹으러 가거나 주춤주춤거리고 그런 악벽을 보이면 얘 입상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왜 돈을 주냐고요. 저 같으면 안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거 사고 태동청 사고 누구죠? 태양왕 공략하고 나머지 마필 또 바치고 가고 그런 배팅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싱그러운 봄이 있죠? 싱그러운 봄에 이제 직전에 그 바닥에서 날라왔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타겠다. 얘가 선행 갈 거라고, 지난번 뛰고 나니까 어떤 예상가가 그러더라고요. 선행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왔다 이거야. 취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초원 신비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딱 들어올 때 언제죠? 이게 작년 겨울인가? 예, 작년 겨울입니다. 12월 21일 날 제가 추천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런 말을 제가 왜 추천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한번 이번에도 또 보니까 다른 예상가들은 다 예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올 때 오더라도 그런 말은 제가 어떤 단점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상했을 때 뛴 어떤 걸음, 그게 전부 다의 능력이에요. 얘의 전부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전부 능력인 게 뭐냐면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밖에 발휘를 못해요. 얘는 단점 때문에. 근데 그 단점이 있다라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가 약하면 입상은 되는데 다른 어떤 예상가들은 능력대로 예상을 하지만 저는 발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체형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오는 데미지, 여파 이런 걸 갖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쳐요. 초원 신비는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는 마필이 누구예요? 금빛 신화하고 오션스 드림이에요. 근데 오션스 드림은 기수가 바뀌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1200m에서 뛰었는데 1번 게이트입니다. 자, 선행을 가는 마필 바로 요 뒤에 있었어요. 전 구간을 다 있었어요. 그 선행화를 여기 두고 여기서 이제 외곽으로 돌아 나오는데 그걸 못 잡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요건 이제 전개 내용이고요. 전개 내용인데 1번 게이트였었죠. 전개 내용이고 근데 얘가 뛰는 자세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잘 참았어요. 장출 기수가 잘 참았어요. 아주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선행 뒤에서 뛸 때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틀어요. 바깥쪽으로 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안으로 내가 지금 기대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제어를 했어요. 선행 뒤에서.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요 3코너에서 4코너까지 그런 자세를, 그러니까 왜 고개를 이렇게 똑바로 뛴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갖고 뛰는 거예요. 이건 기대고 싶다라는, 안으로 기대고 싶다라는 얘기라고 했죠. 근데 이 직선에 와서 똑같이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그냥 여기서 장추열 기수가 왼쪽 채측을 때려요.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이 기대니까는 요 앞에 있는 선행말을 그걸 못 넘어서요. 요게 바로 그 단점이에요. 요 마필에.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윤영민 기수가 승하고 12번 게이트에 있어요. 1번과 12번의 차이. 여러분들 이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냥 장추열 기수는 1번이고 윤영민 기수는 12번이야. 어떤 장추열과 윤영민 기수를 대비를 하지 마시고 1번과 12번의 차이를 대비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큰 차이를 낼 겁니다. 물론 기수의 영향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그런 건 선입관이고
장철 기수가 잘 타, 윤영민 기수가 못 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건 색안경을 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와 12번 게이트에서의 어떤 그 능력 차이를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시면 다음번에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얻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장철이가 잘 타, 윤영민이가 못 타,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뭐죠? 1번이 뭐였었어요? 초원나비 같은 거, 이것도 파란 초원나비. 제가 이제 이 단점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자이언트 홀드예요, 자이언트 홀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이언트 홀드. 한번 이 마필의 단점들을 딱 알아놓으면은 그게 계속 대입이 되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수학 공식을 하나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느 상황이 되든 간에 다 그걸 대입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가늠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1200에 1분 17초를 뛰어요, 얘가. 그러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1분 17초 2 뛰는 애를 만났어. 또 1분 16초 8을 뛰는 애를 만났어. 그러면 얘의 능력을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초원나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기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기복. 어떤 순간,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초반 흐름이 빠르면 조금 몰고 나가면, 힘을 쓰고 나가면 라스트에서 뒤로 가요. 상대가 약한데도. 기복이에요, 그래서. 또 흐름이 느리면 붙들고 따라 나오기 때문에 또 라스트에서 걸음이 나와요. 그래도 얘는 1분 17초밖에 못 뛰어요. 얘의 기본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자, 이제 그런 예고. 이 자이언트 홀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데뷔 전 두 번째 경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옥성이하고 서승훈 기수가 탔죠. 김옥성 기수하고 이제 이혁 기수네요. 이혁 기수, 서승훈 기수도 한번 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옥성 기수예요. 김옥성 기수인데 뭐 누가 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자이언트 홀드가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한 470km 나가는데 잘 생겼다. 이렇게 돼서 못 뛸 리가 없다는데, 한번 제가 데뷔전 때 다음번에 뛰면 인기맘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번에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딱 뛰는 걸 보니까는 얘의 단점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을 하는 거예요. 얘의 체형을 보면 아주 예시한 가서 보니까 좁아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없어요. 지구력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심폐 기능이 약해요. 결정타가 없어요. 그날 뛰는 걸 보니까 저는 정말 김옥성 기수가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라스트에서 그 정도 생김새면 시원시원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그러면 넌 왜 그렇게 봤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교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결승선이 여기 있으면, 제가 요만쯤에서 봅니다. 여기 무슨 게시판이요? 정강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서 조교를 보면은, 자, 여기서 말이 뛰어오는 걸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봐요. 근데 말들이 여기도 있고 많기 때문에 얘를 주시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이만큼 올 때 보면은 나는 얘의 옆모습만 봐요. 이 옆구리만 봐요, 옆구리. 그 옆구리는 말이 생김새를 보면은 이 앞과 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잘생긴 말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은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자들도 뒤에 이쁜 여자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농담이고, 이 옆에서 봤을 때의 말의 체형,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의 말의 체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시한 가서 말 보시라고. 다른 체형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또 나오는데 이렇게 아주 좁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그날 딱 뛰는 걸 보고 제가 예시장에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딱 그렇게 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말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대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얘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상으로 돌아가서 이 휴즈로드가 있습니다. 휴즈로드 뭐 주행 심사를 보니까는 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 구간이 여유예요. 어떻게 뭐 표현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가능성은 있는데 제 얘기는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약간 고기가 높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래를 맞으면 과연 그 높은 고개가 과연 얼만큼 경주력에 영향을 줄 것인가. 요거는 제가 가늠을 안 된다는 얘기고. 자, 다음으로 이제 금화필은 그렇다 치고 무후대제와 달려라 번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 시간에도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말의 진로 이 예상가들이 가끔 보면은 이 진로가 막히는 수가 있어요. 뒤에서 진로가 막히면은 그 다음번에 뭐 진로가 막혀서 못 들어왔네 막 그러는데 이거 데미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말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라스트에서 이거 극복해요. 근데 말이 라스트에서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 막혔다고 해서 못 올라오는 말 갖다 그 다음에 뭐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달려라 번개가 1200m 뛰었습니다. 14번에서 뛰었죠. 13번에서 뛰었네요. 13번에서 뛰었는데 12번이 뭐냐면 머스탱정이에요. 머스탱정이 딱 출발하면서 바깥으로 사행을 해요. 얘가 이렇게 가다 부딪혀요. 그래서 얘도 같이 이 최고 외곽으로 나가요. 남들 다 이만큼 갈 때 얘네들은 요만큼 와요. 한 50m, 70m 차이 나요. 자, 무대제는 근데 여기 무리 속에 같이 갔어요. 그 번개, 누구죠? 달려라 번개는 이만큼 뒤쳐져 가고. 근데 어제 예상을 보니까는 이 무후대자가 달려라 번개보다 더 인기가 있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자, 무후대자는 잘 왔어요. 뭐 하자 없이 왔어요. 라스트여서 뭐 뒷심도 있고요. 근데 그 더 뒤에 있던 달려라 번개는 안으로 이렇게 추입을 하는데 무후대자를 이겼어요. 이 50m, 70m를 극복을 하고 이겼단 말입니다. 그럼 무후대자가 뭐 여러분들 속된 말로 승부 안 했어요? 안 갔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정상적인 무후대제의 전개가 비정상적으로 경주를 치른 달려라 번개가 라스트에서 걸음이 남겨가지고 이겼는데 어떻게 무후대제가 인기 1위가 되냐. 문세영 기수 때문에 그래요. 문세영 기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수. 예. 기수보다는 말의 능력을 먼저 판단하시라고요. 능력.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여기서 장단점을 알면 더 좋죠. 더 좋은데 기본 능력에서는 이만큼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가지고 남들 다 도망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뛴 무후대제 번개가 이기는데 몇 마신 이겼어요? 6마신 코복 많이 차이는 안 났네요. 그래서 그런가 보네. 많이. 근데 이만큼의 어떤 그 갭은 있어요.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시죠? 근데 여기는 뭐 사천왕은 좀 그렇고 로열 지블리 말 절어서 지금 좀 조교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로열 지블리 빼고 사천왕 그렇고 테담 드래곤 뭐 조금 그렇고 히든 캡틴도 지난번에 조교를 잘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교를 조금 덜 했다 싶었는데 보니까 수영 조교를 했더라고요. 대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높은 말들, 등치가 큰 마필들은 강한 조교보다는 역시 이제 수영 조교의 효과를 톡톡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경쾌해요, 몸놀림이. 근데 역시 이제 자세가 높기 때문에 하자 없는 달려라 번개나 무후대제의 입상률이 높은데 만약에 히든 캡틴이 여기서 선행을 나서면 또 버틸 수 있는 그 수영 조교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오경주는 뭐 삼복승시도 그렇고 뭐 쌍승시 한번 어떨까요? 한번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십시오. 한 50m에서 70m?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돼요. 한 3, 40, 맥시멈 50m야. 50m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요거의 어떤 그 거리, 격차를 갖다가 재분석을 해보시면은 뭐 쌍승식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간간히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햇빛나 같은 경우 센데 아주 강한 편성에 뛰어왔던 마필이 햇빛나입니다. 근데 무조건 강한 상대라고만 해서 얘를 좀 세게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단점이 고개가 높다. 요게 단점이 있고 라이징 퓨처 송아미어로 참 이경주가 재밌습니다. 아주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터지는데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떤 축이 있으면 좀 분산 배팅을 좀 해볼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썬더 히어로도 좀 그렇고 태양의 제국도 코굴레 하고 다니죠. 양털 코굴레. 양털 코굴레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개가 높기 때문에 코굴레를 해가지고 눈의 시야를 밑으로 좀 내려 끌어는 거예요. 발을 밑으로 좀 쓰게 하려고. 컨디션은 지금 최고 좋고요. 기본 능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햇빛나가 저도 조금 세게는 봅니다만 좀 그렇고 나이스준, 나이징 퓨처, 송아미어로인데 송아미어로 역시 이 코굴레를 하고 다닙니다. 아주 머리를 아주 코브라처럼 딱 치켜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가 뛴 걸음을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 200m 활용 타임을 한번 보세요. 최고 빨았을 때가 13초 8? 13초 없네. 제가 주행 심사 때 아무튼 이 송암 히어로가 14초 1 1000m에서도 그 다음에 1200에서 14초 3 14초 2예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막 붙어가지고 졌어요. 누구한테? 라이언스타한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문세영 기수가 탔다고 해서 너무 이거 강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물론 얘가 조건이 선행인데 선행이면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했잖아요. 선행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는 분명히 있지만은 얘가 만약에 선행을 못 났을 때는 얘도 무너져요. 라스트가 없죠. 뒷심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여기 좀 만약에 누구죠? 송암 히어로가 선행을 실패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었던 한 70% 80%가 무조건 문세영 기수의 송암 히어로에게 쏠릴 텐데 70% 80%의 어떤 승률을 믿었던 승률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게 무조건 터지는 경주거든요. 터졌다라기보다는 물론 걔가 빠졌다고 해서 뭐 다른 2, 3위권이 들어와 버리면은 뭐 20배, 30배밖에 안 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인기마들도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뭐 태양의 제국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선행으로 이겼죠. 썬더 히어로도 지난번에 공백기 갖고 나서 라스에서 좀 약간 오픈뱅크에게 졌어요. 라이징 퓨처 오늘 보니까 그래요. 딱 하나 걸리는 게 10번 대건입니다. 대건이. 그러니까 이경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타석에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흐름을 생각하고 어떤 전개를 생각하고 어떤 취입이냐 선행이냐를 계산을 하고 이 경주를 좀 분석을 하고 배팅을 하듯이 결과적으로 배팅을 하는 건데 저는 이 경주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행만은 앞에 가는 마필은 다 죽는다 이겁니다. 송암이 만에 하나 그 중에서도 누구죠? 송암 히어로요? 예, 송암 히어로. 송암 히어로가 만약에 이 경주에서 경주를 주도한다면은 뭐 1번 일단 태양의 제국 불리하죠. 썬더 히어로 불리하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라이징 퓨처 불리하죠. 그럼 남는 거는 따라가서 경주를 펼쳐본 햇빛나밖에 없어요. 7번 햇빛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송암 히어로를 가져간다. 그래, 뭐 한번 선행이니까 만약에 선행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져간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너도 무너질 수 있어. 얘네들한테 선행 뺏길 수 있어. 선행을 가도, 그러니까 하나는 선행을 뺏길 수도 있어. 둘은 선행을 가도 라스트에서 너는 걸음이 안 나와. 그렇다면 라스트에서 날라오는 마필이 누구예요? 대건이에요, 대건이. 이렇게 되면 배당 좀 나아지죠. 근데 나이 수준도 제가 이제 어제 예상을 하면서 나이 수준도 좀 생각을 했는데 나이 수준도 뭔가 결정타가 없어요. 문세영 기수가 쥐어짜서 온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대건이는 조금 말을 좀 전개가 좀 안 풀렸죠. 중반 후에서 따라가면서 라스트에서 올라오긴 갔는데 이게 좀 거리가 조금 짧아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건이에겐 조금 짧아요. 1300m 갔었으면 딱 좋았죠. 정말 좋았죠. 뭐 햇빛 날에다가 뭐 다른 말들 다 무너지고 뻔한 거고 대건이밖에 없다. 단반 그렇게 저거 할 텐데 조금 거리가 좀 짧아요. 그게 조금 저한테는 좀 분석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도 이제 그냥 말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다 불안해요. 인기마들이 지금 대왕신도 그렇고 퀸 오브 록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경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석에 어떤 생각을 갖고 들었을 거냐. 저는 이 대왕신도 말이 아니고 퀸 오브 록도 말이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지금 다 박태종, 문세영 기수란 말이야. 근데 인기 1, 2 분명해요. 그러면 능력으로 가자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지금 대왕신이나 퀸오브록이나 여러분들이 능력이 얘네들이 월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거기다가 문세영이나 박태종 기수가 탔기 때문에 더 월등하게 치부를 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틀려요. 뭐냐면 대왕신도 그렇고 퀸오브록도 그렇고 자 여기 그다음에 누구죠? 90 중강 대각 이론만 이 네 마리가 저는 근소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은 차이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둘이는 지금 컨디션이 나빠요. 얘네 둘이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딱 그냥 평범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능력은 100에서 똑같은 능력인데 100에서 얘네들은 90밖에 안 된다고 칠 때 얘네들은 100을 그냥 뛸 수 있어요. 평균이기 때문에. 그죠? 90에서 95. 55가 아니라 95.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네 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축을 정할 것이냐. 그러면 똑같이 능력이 있으면 저는 조교입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이고요. 조교 잘한 놈. 조교 잘했으면 컨디션이 좋았을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교는 했지만은 컨디션이 아니야. 특히 뭐 이 지금 대왕신 같은 경우는 전혀 무겁다 그러나요? 둔탁하고요. 이 퀸오브록 같은 경우는 뛰면은 막 사지가 다 흔들려요. 근데 이 90 중강도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어요. 이 대각 기련만도 조금 약간 안으로 치우치는. 근데 말에 어떤 컨디션은 이상이 없어요. 어디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약간의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복병만은 10번 스트롱필드입니다. 라운 에스프리가 아니고요. 10번 스트롱필드인데 얘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마필을 복병으로 삼느냐. 이 네 마리 중에 가장 마음 놓고 조교를 한 마필이 이 스트롱필드밖에 없어요. 능력은 치우치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하이 클래스의 말 중에서 그 중에서 누가 조교를 잘했느냐. 스트롱필드라는 얘기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제가 가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배팅하십시오는 못해도 조교는 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의 능력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7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냥 대충 감이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자, 3번 네드빅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5번 필싱 예찬, 8번 카튼 프리스, 9번 그
그다음에 이 오픈뱅크 10번 노이카.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9번 그 오픈뱅크가 인기 1, 2, 3이면은 그 이 중에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얘가 만약에 인기 1, 2, 3이면 높은 배당을 좀 많이 뺏어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얘 보면은 지금 470kg, 80kg요? 470kg, 80kg 예. 얘가 왜 1000m만 뛰었어요? 왜 1000m만 뛰었어요? 선행 가야 돼요. 그 1000m도 선행을 못 가면 서요. 1200 한번 뛰어봤어요. 걸어왔어요. 오늘 1200이에요. 승군전이에요. 상대 강해요. 선행 가요? 선행 가도 아까 같은 송암 히어로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니 왜 1000m만 뛰겠냐고요 그동안. 얘가 뭐죠? 뭐 5군에서 4군 그 혼합 경주로 가서 1000m를 뛰고 그러니까 국산 5군인데 뭐죠? 1000m가 없으면 혼합 4군으로 가요. 그런 것만 노려서 가는 말이에요. 그런 거리만 노려서. 그럼 이거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자, 이거 하나 뺐어요. 얘가 많이 배당을 뺏어 가지고 가면요. 그냥 축 하나 정했어요. 주력 하나 고르고 방어. 그러니까 얘가 얼만큼 이경주는 오픈뱅크가 얼만큼 배당을 뺏어 가져가고 내가 정한 축에 다른 마필들이 배당의 메리트 공략할 주력과 방어로 나눠서 공략해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즉 키는 오픈뱅크가 쥐고 있어요. 배당판의 흐름은. 네. 오픈뱅크가 많이 뺏어가면 돼요. 많이 뺏어가면 이경주를 승부 경주를 삼는 거예요. 네. 많이 못 뺏어간다. 오픈뱅크가 남들 다 알아. 얘는 1200에서 안 된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예상 다 해. 선행가기 때문에. 근데 라스트에 서요. 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경주는 세 방을 가더라도 주력과 방어로 나눠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8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700m. 마찬가지죠. 이 경주도 비능력마라 그래야 되나? 비능력마. 능력이 있는 말이 없어요. 오직했으면 여기 지금 일기가성이 인기 1, 2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가 누구죠? 라크잉하고 같이. 라크잉하고 일기가성인데 뭐 성상가요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갈 때 연승할 때 보세요. 막 뒤 주저앉으려고 막 뒤가 꼬여갖고 다녀요. 뒤 꼬여갖고 다니죠. 네트워크 그러죠. 랩소디가 선행가요? 랩소디가 여기서 선행 간다고 해서 지금 인기 제가 알기로는 인기 수위를 차지할 마필이에요. 근데 말이 안 해요. 조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또 하나 저도 사실 우려되는 건 있어요. 우려되는 게 뭐냐면 뒤에서 일기가성이나 라크행이 월등한 스피드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이면은 이럴 때는 선행이 유리해요. 뒤에서 오는 마필이 뒤에서 와서 라스트에서 추입이 되는 마필이 없으면 앞에 가는 마필이 유리한데 앞에 가는 랩소디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웃퓨처가 능력이 있는데 공백기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트윈스 걸고 세명장도 역시 마찬가지. 세명장은 보니까 그러니까 장롱다리, 제가 표현하는 하마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마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동체에 비해서 다리가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주마로서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지 어떤 테크닉, 기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역시 기본 능력에서는 일기가성과 라크잉인데 이 일기가성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곰배등 한 번쯤만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필의 단점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쉬워요. 근데 이경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타석에 지금 들어섰어요. 뭘로 가요? 말의 단점 이런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본 능력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기본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전개만 되면 되는데 아까 전개를 해봤지 않습니까? 랩소디가 선행을 가면은 가봤자 뭐 전개에 유리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보다는 우리나라 경마가 그래요. 단점보다는 가끔 보면은 그냥 능력으로 그냥 오는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좀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제가 토요일자에서는 요 마지막 경주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안양 타이거인데 여러분들 제가 꼭 우리 책 서울 경마가 아니더라도 보면은 저희 책은 이 최고 제일 위에가 3페이지에 보면은 3페이지에 보면은 최고 우회가 이번 주 조교 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난주, 그 다음에 때가 그 전주인가? 그 다음에 하나가 최고 잘 뛰었을 때. 그렇게 4회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3회야, 4회야. 죄송합니다. 3회네요, 3회. 이번 주께 있고 최고 좋았을 때의 성적, 그 전 경주 성적 이렇게 세 개의 그 조교 내용이 있습니다. 조교 내용이 이렇게 비교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순서대로 해놨어요. 근데 다른 데서도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는데 이 안양 타이거가 조교를 어떻게 했냐면 자 지난번에는 이길 때 보면 조교를 빵빵 이렇게 매일 하루 건너 습보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습보가 많은데 이번에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박태종 기수가 탔다고 해서 물론 조교가 그렇게 경주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말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조교가 달라졌는데 그걸 체크를 안 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를 보니까 왼쪽 뒷다리가 지금 좀 절고 있어요. 그래서 조교 강도를 높이질 못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자 얘가 지금 뛴 그 장거리 경험도 했었죠. 장거리도 보면은 문정균 기수가 1700에서 뒷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1800에서도 13초 7. 처음에 얘가 1000m, 1200에서 막 날라와요. 날라오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래서 장거리를 가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겁니다. 뭐냐면 아직은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이제 찾아야죠. 그게 왜 그런지 찾아야 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길 때도 1400에서 이길 때도 보면 쥐어짜서 이겼습니다. 거리가 늘어난 게 상대가 강해진 게 얘한테 전혀 유리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경주에서는 인기마가 누구야? 아름다운 동행, 누비킨, 리비어덕션 이런 마필이겠죠? 그 다음에 퓨전 코리아. 근데 자 라떼 2000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니구나. 좀 조교가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평균이 좋은 평균은 그냥 꾸준히 뛰는 말이 좋은 거지 한 번 잘 뛰었다가 쭉 내려가고 한참 가다 한 번 잘 뛰었다 쭉 내려가고 이건 아니란 얘기죠. 이건 불규칙한 그러니까 쭉 뛰는 말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얘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부질이에요. 어부질이 입상이기 때문에 얘는 인기권에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비어덕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교 내용이 조금 달라졌는데 보니까 수영 조교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누비킨이 지금 기술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S 기수, H 기수, 이 S 기수가 계속 타다가 추열이로 이제 장추열 기수로 바뀌었어요. 좀 기대해 볼 만해요. 거기다가 물론 이 컨디션이 그때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섰네요. 누비킨의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데 아름다운 동행이 지금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지난주인가 헤이킨인가요? 토요일날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 박오른 기수가 헤이킨
여러 마필이 있죠. 헤이킹부터 시작해서 뭐 아름다운 동행 최고 가지고 한 410km, 20km밖에 안 나가는 마필들 조교 강하게 시키는 말들. 이게 이제 데미지 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아름다운 동행 같은 경우 좀 컨디션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인컴도 있고요. 퓨전 코리아는 고개 높은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좀 제가 세게 보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번에는 조금 그 지난번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해드릴 생각이 없네요. 자, 아무튼 이경주는 아름다운 동행의 어떤 그 컨디션 체크, 체중 체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비큰의 컨디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아름다운 동행이 컨디션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누비킨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축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름다운 동행이 그냥 쭉 이겼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는데 얘는 지금 승분전이에요. 강한 상대고 뛰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비킨은 센 데만 뛰다닌 말이에요. 요거는 좀 그 누비킨의 어떤 제가 아까 햇빛나 같은 경우는 센 데 뛰었어도 걔는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비킨은 센 데 뛰면서 보여준 게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비킨이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SE수가 탈 때는 컨디션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컨디션이 좋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동행의 컨디션을 체크해서 좀 바꿔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에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퀸즈 챔피언이 빠져버렸어요. 제가 다음번에 거리 들면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1400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상대가 좀 약했었고, 지난번에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무너졌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의 단점은 뭐다고? 이거는 뼈다구를 고치기 전에는 골격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바뀔 수가 없어요. 뭔 얘기냐면 얘는 뒷다리가 짧게 들어가요. 그러면 1400에서 이길 때 어떻게 이겼냐? 1400에서 이길 때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천천히 갔어요. 여기서 슬로우. 근데 상대가 빨라지니까 빨리 가요. 빨리 가니까 힘을 안배를 못해. 그 힘 안배를 여기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쓸 힘을 갖다, 라스에서 쓸 힘을 갖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만 쓰고 가서 여기서 70%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50%를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50% 남은 힘 갖고 다른 상대하고 겨루려고 하니까 안 돼. 그겁니다. 뒷다리가 짧게 차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 안 돼요. 뒷다리를 짧게 차면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상대가 강해지면서 흐름이 빨라졌기 때문에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탈 거냐. 이런 마필들 타는 방법도 있어요. 문세영 기수가 충분히 이걸 알 겁니다.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스타트부터 붙들고 나와요. 그냥 추입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근데 뒷다리가 짧은데 어떻게 추입이 되니? 돼요. 힘으로. 그러니까 얘는 어떤 추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 조건이 맞아야 돼요. 얘 남들이 앞에서 무너져 줘야 돼요. 무조건 취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렇다고 이게 힘을 안 배웠다고 취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음만 꾸준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상대가 쓰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맞아야 돼요. 얘네들이 쓰지 않고 계속 가면 얘도 꾸준히 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못 이겨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바꾸긴 바꿀 텐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 요게 조금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라운누사 지금 공백기 있고요. 삼정제국도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표현해 드릴까요? 키는 커요. 근데 450kg짜리 보니까 동체하고 하체하고 이 다리하고 몸통하고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데 롱다리예요. 롱다리. 다리가 길어요. 이 롱다리는 보면은 뭐가 없어요? 지구력이 조금 부족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이 빠르면 힘을 안배를 안 해주면 나스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마필인데 일단 컨디션은 좋고 누구랑 병합 쪽에 할 때 보니까 따라를 못 가더라고요. 좀 힘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저기 하는 말은 블랙 몬스터입니다. 2번 블랙 몬스터. 사실 뭐 부산에서 뛴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의 어떤 능력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뭐 이 지금 컨디션, 조교, 내용 뭐 다 좋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 그 뭐랄까 약간 그 유연성은 좀 떨어지지만 다른 게 다 보충이 되고 있어요.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블랙 몬스터를 좀 축으로 공략을 하겠다. 더센 챔프도 조금 컨디션이 아니고 얘는 컨디션 보겠습니다. 지금 조교를 좀 저기 했기 때문에 갈라켓입니다. 갈라켓. 여러분들 갈라켓 이거 제가 막 그 부진말하고 이제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이 대기 만성형이라고 늦게 걸음이 나오는 마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그 유연성을 보면 안 뛸 말이 아니에요. 하자가 없어요. 예시장 가서 봐도 뭐 발굽이고 뭐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전에서 좀 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번 주에 뭐 조교도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누구죠? 이 조한별 기수가 조교를 할 때 보니까 이 마필의 단점을 뭐예요? 여기서 발 바꾸는 거를 못 바꾸게 했어요. 똑바로 뛰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블랙 몬스터다. 2번 블랙 몬스터고 인기권에 있는 퀸즈 챔피언, 삼정제국 뭐 이런 마필들을 버릴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얘네들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대안의 마필 발라켓을 좀 강하게 좀 공략해 볼 요량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의 마지막 주 5월 30일 일요 경마 죄송합니다. 토요일 경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역시 그렇게 뭐 뚜렷하게 이거다 하는 그런 경주 뭐 접외당이라도 그런 경주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토요일 날 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만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오면 또 분석하는데 여태까지 다 이렇게 다 분석해 놓은 게 비가 오면 이걸 또 다 뒤집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가 좀 조금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5월 30일 토요일 경마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